오늘은 버핏 지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전엔 버핏 지수를 만들 때 프레드에서 요 데이터를 썼었거든요. 월스트리트 다우즌 프라이스 인덱스라 그래서 미국 전체 주식 시장 지수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데이터였는데 이게 더 이상 프레드에 없어요. 그리고 S&P 500를 쓰면 좋겠지만 그거조차도 10년치밖에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체품으로 NCBEILQ 027S라는 티커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Non-Financial Corporate Business, 미국 비금융 법인 행한 주식시장의 총 가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방향성이나 그래프 생김새를 보면 S&P 500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스파이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른 데이터 하나를 애드를 할 거예요. GDP 애드를 하시면 비금융권 시가총액은 millions of dollar로 돼 있고 여기 GDP 같은 경우는 billions of dollar라고 돼 있죠. 요 점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비금융권 법인 주식 시장 가치 총액을 GDP로 나눠서 그걸 다시 1000으로 나눌 거예요. 왜냐면은 millions of dollar 하고 billions dollar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어플라이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유닛이 이제 소수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1950년대 그리고 막 90년대까지만 해도 1 밑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면 막 2, 2.0 막 이때를 찍어요. 그죠? 이 레이쇼를 보면 2.0이면 2배, 200%라는 걸 의미하죠. 그 기준에 대비해서. 이 말인즉슨 뭐냐? 아까 분모가 분명히 GDP였어요. GDP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년 4분기 아니면 현재 2025년 2분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2.0이 넘어요. 그럼 버핏 지수가 보통 200%를 넘었다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그럼 주식시장의 규모가 GDP의 200%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면은 뭐 전문가가 아니래도 굉장히 극단적인 고평가, 버블의 상태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버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버핏 워런 버핏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산다. 뭐 이런 위주인데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주식 시장 대비 GDP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해요. 한 75에서 90. 그러면 저평가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포지션이. 근데 90에서 115%이 정도면 뭐 적정 가치 홀드하고 그리고 115에서 135 고평가. 그러면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고 135% 이상이면 보통 거품, 현금 확보하고 매수 중단 이런 위치가 정해질 수도 있는데 보통 200%면 이제 역대급 과열인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뭐죠? 그리고 이게 왜 나쁜 건가 생각을 해보셨나요?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강아지라고 치고 경제가 주인이라고 치면 강아지가 주인보다 너무 멀리 앞서 나가면 결국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평균 회귀의 법칙,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0%라는 수치는 영원할 수 없을 거라는 컨센서스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주가가 폭락하든지 경제가 급성장하든지 해서 다시 100에서 120% 수준으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이렇게 오버밸류 돼 있는 상태. 근데 요즘은 다르지 않나요? 라는 반문들이 제기가 돼요. 왜냐면 지금하고 옛날과 다른 경우는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연준에서 이자율을 최근에 낮춘 이제 2025년 후반 이때 이자율을 낮춘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닷컴 이런 때 시대처럼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극단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생산성으로 인해서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자율을 낮추는 포지셔닝을 취했는데 그거랑 좀 같은 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국 땅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둬들이니까 미국 GDP만으로 비교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과거 제조업 시대보다 지금의 이제 택 기업들이 마진율이 훨씬 높아서 더 비싼 값을 쳐줘도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기본적인 버핏이 얘기하던 그런 가치관과 좀 상반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 좋은 점은 만약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꽤 오랜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을 거예요. 근데 나쁜 점은 지금 만약에 새로운 큰 돈을 투자하기엔 가격 부담이 너무 크죠.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무엇을 사도 사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약 이 지표가 200%일 때 주식을 산다면 남들보다 2배 비싼 가격에 입장료를 내고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장 폭락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지고 짊어져야 할 위험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